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생명과학 항상성 파트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다음은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옳은 것만 찾으면 되죠. 학생 A를 보게 되면 미량으로 생리작용 조절하는 건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요. 학생 B를 보게 되면 분비량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죠. 이것도 맞는 표현. 학생 C를 보게 되면 혈액을 따라 이동하죠. 호르몬이 이동하는 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혈액을 타고 가는 게 맞는 거잖아.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하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학생 다 맞죠. A, B, C가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그림 가 하나는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과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그림 보자마자 바로 알겠다는 거야. 가가 호르몬이죠. 그다음 나가 신경 전달이란 이야기지.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기읍 니은에는 B에 대한 수용체가 당연히 있겠죠. B가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인데 당연히 수용체가 있어야 반응할 거 아니야.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신호 전달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르다. 틀렸죠. 호르몬 느리죠. 혈액을 타고 가는 거니까 대신 지속적이라는 이야기잖아. 그게 틀린 표현이고요. 디귿 혈당량 조절에는 가와 나가 모두 관여하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 우리가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자, 교감 신경의 자극을 받게 되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죠. 따라서 혈당 조절은 당연히 신경계와 호르몬이 모두 관여하는 작용인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 A와 B에서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 기읍과 니은의 표적 기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뇌와 수체의 전엽이거나 후엽이거나, 기읍과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항이뇨 호르몬이다. 너무 쉽죠? 콩팥에 작용하는 건 당연히 항이뇨 호르몬 ADH일 거고,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티록신일 거니까 이게 티록신이겠다.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갑상샘을 자극한 호르몬은 당연히 전엽에서 나오니까 이쪽이 니은 쪽, 그러니까 B가 뇌하수체 전엽이 되는 거고, ADH는 당연히 후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A가 후엽이 되겠다. 이거 찾는 문제가 되네. 문제를 봐요. 기역 A는 뇌하수체 후엽이 맞고, 자, 항이뇨 호르몬은 기역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 틀린 표현. 자, 분비되는 호르몬의 가지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틀렸죠. 후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ADH 정도, 옥시토신 정도 나오죠. 전엽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죠. 각삼생 자극 호르몬도 나오고, 그러니까 TSH도 나오고, 생장 호르몬도 나오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도 나오고, 성 호르몬, 그러니까 생식샘 자극 호르몬도 나오고, 일단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당연히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4번 그림은 정상인의 내분비샘 일부가 나와 있고, 가와 다는 각각 부신이거나 이자거나 갑상샘이거나 모를 수가 없죠. 가가 갑상샘이고, 그죠? 나가 부신이죠. 콩팥 위에 있는 거 부신이고, 다가 이자가 되겠다. 자, 문제를 풀어봐요. 자, 가는 갑상샘인 거니까 당연히 티록신이 분비되는 게 맞고요. 나는 이자가 아니고 부신이 되는 거니까 틀렸다. 나와 다에서 모두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자에서는 당연히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부신에서는 속에서는 그게 나오죠. 아드레날린 나오죠.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껍데기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죠. 전부 다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표는 사람의 호르몬 A와 C에서 세 가지 특징의 유무가 나와 있고요. 자, A와 C는 각각 인슐린이거나 글루카곤이거나 항이뇨 호르몬이거나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 다음에 스몰 a와 스몰 b는 있음이거나 없음이거나, 그쵸, 우리가 매칭을 하라는 이야기죠. A, B, C가 호르몬 매칭을 하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스몰 a와 스몰 b는 있거나 없거나, 이걸 찾아내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뭘 볼 거냐면 이걸 보자고. 두 번째 질문.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는 누구만의 특징인 거야? ADH만의 특징인 거잖아. 그치? ADH만의 특징인 거야. 그러면 이 스몰 a가 있다고 정리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A와 B와 C 중에 한 개가 ADH인데 선택지가 하나만 있다거나, 그러니까 있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물을 재흡수를 촉진한다고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A가 동굴이 돼버리면 B도 물을 재흡수하고 C도 물을 재흡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거 찾는 문제죠. 그럼 A는 반드시 X라는 표시가 돼야 된다. 그지? 그럼 우리가 이놈이 동굴이 돼야 될 거니까 이 호르몬 A가 바로 ADH라고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우리가 A가 X인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B라는 선택지는 B라는 표현 자체가 O란 이야기잖아. B는 O란 이야기야. B는 O, A는 X란 이야기가 되죠. 됐죠? 그럼 다 찾았죠? 자,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있다고 나온 게 B잖아. 혈당 증가 호르몬이 글루카곤이거든. 그래서 B가 글루카곤이야. 당연히 C가 인슐린이 되겠죠. 그럼 선택을 다 했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스몰 a는 있음이 아니고 없음이 돼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자, B는 글루카곤인 거니까 간에서 글리코젠의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걸 촉진하죠. 글루카곤 호르몬은 당을 발생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다시 혈액으로 잡아넣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가를 한번 매칭해 보자는 거야. 이자에서 분비된다. 글루카곤도 이자에서 분비되고 인슐린도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니까 둘 다 O가 맞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디귿도 맞죠.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6번. 그림은 세포 기읍과 니은에서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가 세포 디귿과 리을에 각각 작용하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디귿과 리을 중 하나는 A의 표적 세포고 나머지는 B의 표적 세포다. 자, 그러면 이게 자, A가 호르몬, 기역에서는 A란 호르몬이 나오고, 그죠? 이게 A 모양인 거니까. 니은의 내분비 세포에서는 B란 호르몬이 나오는데, 당연히 B란 호르몬은 디귿의 표적 세포로 가서 작동을 하는 거고, A란 호르몬은 리을의 표적 세포로 가서 작동한다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지. 바로 문제 풀면 되죠. 자, 기역은 내분비 세포가 맞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가 맞고, 디귿 보시게 되면 당연히 B란 호르몬이 작용한 거니까 B의 표적 세포가 맞는 표현이죠. 디귿. 자, A와 B는 모두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7번. 그린 간은 세포 기역에서 분비물 A가 혈관으로 분비되는 과정이죠. 그럼 가라는 거는 내분비샘이라는 이야기고요. 나는 세포 니은에서 분비물 B가 분비관을 통해 분비된다? 뭐란 이야기야? 외분비샘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가가 내분비, 나가 외분비가 되는 거지. 자, 문제를 봐요. 기역은 내분비 세포가 맞고요. 니은 땀은
땀은 왜 분비샘에서 방출되는 거니까 당연히 땀은 A가 분비되는 과정과 같은 방식이 아니죠. B가 분비되는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디귿, 인슐린은 호르몬인 거니까 당연히 A를 따라가야 되겠죠. 내 분비샘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8번. 표는 사람의 호르몬과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 분비샘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A와 B는 각각 티록신이거나 TSH거나. 너무 쉽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는 당연히 TSH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고, 자, 갑상샘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티록신이다. 물질 대사 촉진 호르몬이죠. 그 다음 에피네프린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되죠. 자, 문제를 봅시다. 기역 A는 TSH가 맞고, 니은 정상인에서 혈중 B의 농도가 증가하면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음성 피드백을 따라가잖아.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TSH는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 촉진되는 게 아니고 감소시키는 거지. 음성 피드백인 거잖아.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야. 그 다음에 디귿, 부신 속질은 기역이 맞죠.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내분비샘이 부신 안쪽 부신 속질인 거야. 외우셔야 되겠죠.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이네요. 9번. 자, 표는 사람 A와 C의 혈중 호르몬 기역과 디귿의 농도를 정상인과 비교해 나타낸 것이고, 그럼 기역과 디귿은 호르몬이라는 이야기네. A와 C는 각각 갑상샘이거나 시상하부거나 뇌하수체 전엽이거나 그중 서로 다른 한 곳에서만 이상이 생겼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사람이래. 그치? 모두 혈중 티록신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정상보다.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은 각각 TRH거나 TSH거나 티록신이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전부 다 호르몬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A와 B와 C는 전부 다 내분비샘이 되는 거지. 그치?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시상 하부에서 호르몬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TRH가 나올 거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뭐가 나오니 TSH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겠니? 티록신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세 경우 모두 티록신이 양이 많다고 나와 있죠. 여기 정상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 그럼 티록신은 무조건 플러스 많이 나와야 돼, 항상. 근데 봐봐, 니은을 보게 되면 니은이 티록신이라면 말이 안 되죠. 전부 다 플러스 3개가 떠야 되죠. 전부 다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티록신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고, 디귿도 마찬가지야. 디귿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양이 적다는 이야기잖아. 티록신은 정상보다 무조건 많이 나와야 돼. 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거는 첫 번째 조합만 가능하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B 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기역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티록신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찾는 거고. 그럼 니은과 디귿만 매칭하고요. 해보자고. 자, 그럼 이제 B를 찾아보자. B는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왜냐면 자, 티록신 양이 많이 나온다고. 그럼 음성 피드백 때문에 당연히 이놈이 작용해서 이 TRH가 줄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뭐가 맛이 같다? 시상하부가 맛이 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원래는 줄여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TRH가 시상하부가 맛이 같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전부 다 플러스 조합이 나오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B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시상하부라고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제 갑상샘이 문제가 됐다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야. 그래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정상인 거니까 티록신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시상하부에서 TRH를 줄여야 되고, TRH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TSH도 양이 줄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티록신도 양이 줄어야 되긴 하잖아. 근데 갑상생이 맛이 갔으니까 이게 오작동해서 플러스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는 거는 갑상샘이 맛이 갔다는 거는 무조건 앞에가 전부 다 음수가 떠야 된다. TRH도 마이너스, TSH도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는 이건 아니죠. 이쪽이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돼. 따라서 C라는 놈 뭐가 되는 거야? 갑상샘. 이쪽이 맛이 간 놈이 되는 거죠. 그럼 A는 당연히 뭐겠니?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쵸?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이 맛이 갔다는 거는 이런 이야기지.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TRH가 줄었어. 마이너스로. 근데 이놈이 맛이 갔다 보니까 원래는 줄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플러스로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뿔뿔 이렇게 되죠. TRH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TRH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디귿이 TRH, 니은이 TSH, 이거 찾는 문제가 되면 헷갈리죠. 한번 그림 그려보고 하나씩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헷갈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니은은 TRH가 아니다. TSH가 되니까 틀린 표현이고, B는 아까 말씀드렸지, 시상하부 문제가 생긴 사람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디귿, A와 C에서 모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진 않죠. 지금 현재 갑상샘이 티록신이 많이 나오잖아. 항진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0번, 그림은 정상인에게 T1일 때 뭘 주사했냐면 인슐린을 주사했죠. T1에 인슐린이 주사가 된 거야. 자, 인슐린의 호르몬은 다 아시겠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지. 그럼 기읍과 니은은 뭐란 이야기야? 글루카곤이거나 포도당 농도란 이야기가 되죠. 자, 쉽게 알 수가 있죠. 내가 인슐린을 주사한 거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그래프, 점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되는 거야. 자, 포도당이 감소하니까 다시 포도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 글루카곤이 증가해야 되죠. 기억이 글루카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시면 되겠죠. 그래프 글루카곤 호르몬이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자, 기억은 글루카곤이 맞고, 니은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걸 촉진하죠. 글루카곤은 혈당 증가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미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다당류인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당을 보충해 주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야. 디귿,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니? 그건 아니죠. 글루카곤이 많이 나올수록 당연히 포도당으로 전환이 많이 되는 거니까 T2가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자, 그림은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호르몬 기읍과 니은이 분비되죠. 자,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거는. 자, 알파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자, 베타 세포는 당연히 인슐린이겠죠. 뭐 어떻게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알파가 A죠.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단어. 글루카곤 기억이죠. 한글의 제일 첫 번째 단어. 그렇게 매칭하시라고요. 헷갈리시면 A 기억 이렇게 해서 알파 세포 글루카곤, 베타 세포 인슐린.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되잖아. 이게 시험 치면 평소에 안 헷갈리더라도 시험 때 되면 헷갈린다니까. 친구들 아마 경험 다 있을 거야. 막상 긴장해서 아주 쉬운 게 헷갈려. 그래서 대부분 다 틀리죠. 항상 반대로 착각하거든. 헷갈리면. 아닌가? 자, 문제를 봐요. 자, 기억은 인슐린이 아니란 이야기지. 글루카곤이고요. 자, 니은은
인슐린인 거니까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세포로 빨리 잡아넣어야지. 호흡을 촉진하기 위해서. 맞는 표현이고. 자, 기읍과 니은 당연히 길항적으로 작용하죠.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혈당량이 낮은 상태일 때와 혈당량이 높은 상태일 때 혈중 기읍의 농도 변화가 나와 있고, 그다음 기읍은 글루카곤이거나 인슐린 중 한 개가 나와 있죠. 해석을 좀 해봅시다. 현재 실선이 혈당이 높은 상태인 거잖아. 그러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뭔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기읍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혈당이 높은 상태에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이겠죠. 인슐린. 당연히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는 줄어들겠죠. 인슐린이. 왜? 글루카곤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읍이 인슐린이 되겠다. 문제를 봐요. 자, 기읍 이자의 베타세포. 당연히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오죠. 그래서 기읍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에서 흥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기읍의 분비가 촉진된다. 인슐린은 부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야 되죠. 교감이 아니고 부교감이 되는 거야. 틀렸다. 디귿 혈당량이 높은 상태일 때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의 분해량은 T1과 T2를 비교하는 이야기잖아. 당연히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지? 글리코젠 분해를 못하게 되고요. 인슐린이 적게 나와야지 분해가 많이 되는 거잖아. 그럼 T1일 때가 T2일 때 훨씬 많이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죠. 답이 없죠, 이거. 쌤 봤을 땐 디귿이 답이 돼야 되는데, 답지를 보게 되면, 니은으로 체크되어 있더라고.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쌤은 기읍과 디귿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아마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인슐린이 돼야지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 답지를 보게 되면 글루카곤이라고 나와 있는데 글루카곤에 대한 건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쌤 봤을 때는 인슐린이 아니겠나 싶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오답이 그게 정정되게 되면. 13번. 그림은 사람에서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A와 B는 교감신경이거나 부교감신경이거나, 그치? 당연히 A가 흥분되면 기읍이 촉진되겠고, B가 흥분되면 니은이 촉진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읍과 니은 중 하나는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눈에 보이죠. 부신 속줄에서 뭐가 나오는데 에피네프린이 나오죠. 뭐 하는 거야?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지. 그래서 혈당 증가 호르몬이야. 그지? 자, 혈당 증가 호르몬이라는 거는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는 호르몬은 혈당 감소시키는 호르몬, 그러니까 혈당 감소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자에서 나오는 혈당 감소 호르몬은 뭐가 되겠니? 인슐린이 되겠죠. 인슐린. 자, 이거 찾는 문제가 돼요. 자, 인슐린은 부교감 신경의 작동을 받죠. 흥분을 받는 거고요. 에피네프린은 교감 신경의 흥분을 받아서 가는 거니까 이건 외우고 계시죠?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자, 문제를 다 푼 것 같습니다. 문제 봐요. 자, B는 교감 신경이 맞고요. 니은 기읍 인슐린 이야기하는 거네. 자, 인슐린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되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다 줄어들게 되죠. 많이 나올 때 줄어드는 과정은 전부 다 음성 피드백인 거예요.
잖아. 인슐린이 무한정 나올 수 없는 거잖아.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다시 줄어들겠죠. 회로에 의해서. 그게 음성 피드백 회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야. 이게 좀 어렵네. 디귿, 기읍과 니은은 모두 혈당을 증가시키진 않죠. 기읍은 감소시키고 니은은 증가시키고.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14번. 그림은 정상인에게 좋은 자극을 줬다잖아. 춥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체온 조절 중추로부터 자율신경 A를 통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겠죠. 그럼 추운 자극 줬다는 이야기는 중추가 당연히 시상하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혈관 수축을 할 수 있는 신경이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겠습니다. 왜 수축하겠니?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축하겠죠. 문제 봅시다. 자, 기역은 시상하부가 맞고요. 자, A는 교감신경이거든. 자,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아니죠. 노르에프네프린이잖아. 틀린 표현이야. 디귿, 피부 근처 혈관 수축에 의해서 열 발산량이 감소하겠죠. 열 발산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 추우니까. 틀렸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5번. 표는 정상인의 피부에 온도 자극 A와 B를 각각 줬다고 나와 있고요. 자, A와 B는 20도시거나 40도시거나. 자, A와 B 중 하나를 주었을 때 골격근에 떨림이 일어났다 나와 있죠. 추울 때 떨리잖아. 강제로 호흡하는 거거든. 에너지 내기, 열 내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문제를 볼까? 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했다는 거는 춥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저온 자극이라는 이야기거든. 20도씨를 쓰시면 되겠고요. 확장되었다, 덥다는 이야기니까 여기가 40도씨가 되겠죠. 자, 문제를 봐요. 기억 A는 온도 자극 20도씨가 맞고, 자, A를 주었을 때 당연히 추우니까 골격근이 떨리겠죠. 그 다음에 열 발산량 분의 열 발생량 B가 나와 있는데, A를 주었을 때가 추울 때잖아. 추울 때라는 거는 열 발산량은 감소시켜야 되고요. 열 발생은 증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A가 B보다 훨씬 크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6번. 그림은 정상인에게 A와 B를 주었을 때 땀 분비량의 변화가 나와 있죠. 땀 분비량. 그럼 A와 B는 고온 자극이거나 저온 자극이거나. 상식선에서 더울 때 땀이 나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거 풀면 됩니다. 자, A라는 거는 자극을 줬더니 땀 분비량이 증가하잖아. 그럼 A가 어떤 때? 더울 때. 고온 자극이고요. 그럼 B는 당연히 저온 자극이겠죠. 자, 문제를 봐요. 자, A는 고온 자극이 맞고, 니은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당연히 많겠죠. 고온 자극이잖아. 더우니까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액도 많이 흐르겠죠. 당연히 맞는 표현이야. 자, 시상하부가 정상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했다는 거는 덥다는 이야기잖아. 더우면 열 발생을 하면 안 되지.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야 되죠. 열 발산량은 증가시켜야 되고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야 된다.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7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는 과정이 나와 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투압 조절 호르몬이죠. 자, 삼투압이란 정의 자체가 농도라 보시면 되죠. 삼투압이 높다는 거는 농도가 높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혈중 삼투압, 피 속의 삼투압이 높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야? 피가 짜다는 이야기지 그냥. 삼투압이 낮다는 이야기는 피가 싱겁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자고. 자, 조절 중추는 다 아시죠? 간내에 시상하부가 중추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DH를 분비하는 뇌분비샘은 뇌하수체 후엽이 되는 거지.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고 후엽이 돼야 돼. 틀린 표현이고요. 니은 체내 삼투압은 항상성 조절인 거니까 연수가 아니고요. 간내 시상하부가 되는 거야. 틀린 표현이야. 디귿 봐봐봐. 혈중 ADH의 농도가 감소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는 항이뇨잖아. 오줌을 안 싸게 하는 호르몬이거든.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 농도가 감소한다는 거는 오줌을 더 많이 싼다는 이야기가 되죠. 물을 많이 뽑아낸다는 이야기야, 몸에서. 몸에서 물이 많이 빠지면 피가 짜지겠죠. 그래서 혈중 삼투압이 당연히 증가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생각만 잘 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죠.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디귿은 맞는 표현이다.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8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전체 혈액량이 정상일 때와 혈액량이 나와 있죠. 정상일 때와 기역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역은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많거나 작거나 둘 중 한 개라고 그걸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죠. 찾아봅시다. 일단 우리가 그 ADH라는 게 핵심 뭐지? 항이뇨 호르몬이잖아. ADH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오줌을 안 싸게 하겠다. 몸에서 물을 배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우리가 이걸 보자. 같은 삼투압이 P2가 떴는데 정상일 때보다 기역일 때 훨씬 더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럼 기역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같은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삼투압이 피가 농도가 똑같단 말이야. 같은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했다는 거는 최대한 오줌을 안 싸겠다. 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 왜 물을 버리면 안 돼? 물이 부족하니까 버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혈액량이 작다는 이야기야. 기역은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인 거지. 피가 적기 때문에 물을 버리면 안 돼.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따라서 이거 찾는 문제가 돼요. 기역은 정상보다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라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콩팥은 ADH의 표적 기관이 맞죠? 신장,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기역은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감소한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디귿 정상 상태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당연히 많겠죠. 왜냐면 ADH가 더 적게 나오잖아. P1일 때는 ADH가 적게 나온다, 오줌을 많이 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9번 표는 정상인과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에 이상이 있는 두 환자가 A, B죠. 거기에다가 ADH를 투여했죠. 자, A와 B는 뭐냐면 일단은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는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ADH가 반응하지 않는 환자도 있어. 그치? 그걸 찾아내라는 이야기지. 간단한 문제가 되죠. 자, 정상인은 평상시에 오줌을 1.5를 싸는데 자, ADH가 투여되게 되면 당연히 항이뇨 호르몬이 투여됐잖아. 오줌을 안 싸게 되는 거니까 1.5보다 작아지겠죠. 오줌량이. 이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기억은 당연히 틀린 거야. 자, A를 보자고요. 자, A는 ADH를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줌량이 변화가 없다는 거는 반응하지 않는 환자지. 이놈은 반응하지 않는 환자고요. 그럼 B는 뭐겠니? 적게 분비되는 환자죠. B는 좀 적게 분비되는 환자가 되는 거다. 이거 찾는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니은 A는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된 환자가 아니고 아예 반응하지 않는 환자니까 틀린 표현이고, B를 보자고. B의 혈장 삼투압은, 자, 우리가 삼투압이라는 게 뭐다? 농도를 말하는 거죠. P의 농도. P가 짜면 삼투압이 높다는 이야기야. 평상시와 ADH가 투여됐을 때를 보자는 이야기야. 평상시는 오줌을 많이 싸거든? 7.5나 싸는 거잖아. 근데 투여하면 오줌 적게 싸죠. 그러니까 오줌을 많이 싼다는 거는 물이 많이 빠져나간 거니까 피가 짜겠죠. 따라서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평상시가 높다는 게 맞는 표현이 되죠. 따라서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20번. 자, 그림은 정상인이 X를 섭취했을 때 오줌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의 변화가 나와 있죠. 자, X는 물이거나 소금물이거나 한 개다. 간단한 문제가 되죠. 자, X가 뭔지 모르겠는데 X를 먹었더니 오줌의 삼투압이죠. 오줌의 삼투압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오줌이 뭐 했다는 이야기야? 싱거워졌다는 이야기지. 삼투압은 농도랑 같은 말이야. 오줌이 싱거워졌다? 물이 많다는 이야기지. 오줌에 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뭘 섭취한 거니? 물을 섭취한 거죠.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아주 간단하죠. 기억은 맞는 표현이다. 물이 맞고요. 그러면 물을 먹었으니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당연히 T1보다는 T2가 크겠죠. 물을 마셨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요. T2가 더 커야 돼. 그 다음에 디귿. ADH의 분비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가 맞죠. 간내 시상하부가 센서잖아. 항상 성에 중추가 됩니다.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